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RH 오영입니다. 공진택과 장수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고필승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공진택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면 특수한 혈액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려있던 입장이었던 건데요. 공진택은 아주 희귀한 RH O형 혈액형이었습니다. 제도 RH O형입니다. 제가 수혈을 해드리겠습니다. 고필승은 자신이 수혈을 하겠다며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홍혜교가 장수연과 고필승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공진택의 칫솔까지 검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장수연 하나 잡아보겠다고 홍혜교가 정신없이 설치는 바람에 그냥 묻히고 말았던 건데요. 공진택의 교통사고로 인해 고필승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밝혀지겠네요. 아직은 아무도 고필승의 친아버지가 공진택이라는 사실을 아주 까마득 모르고 있습니다. 고필승을 낳은 장수연조차도 공진택 이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고필승의 친아버지라 생각했었는데요. 뭐라고? 자네가 RH O형이라고. 응급실에 대기 중이던 공대숙이 제일 먼저 고필승의 존재를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면 공대숙 자신도 역시 RH O형 혈액형이었기 때문인데요. RH O형은 전 세계 인구 중 약 0.2%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RH O형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데요. RH 음성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아야만 RH O형이 되는 매우 드문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자네가 우리처럼 RH O형일 수가 있지? 처음엔 어떻게 된 일인지 공대숙도 어리둥절했네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RH O형의 혈액형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기들과 같은 핏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진단이는 언제 온다고 했지? 공대숙은 공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RH O형의 혈액이 수급이 되지 않아 공진택이 수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RH O형 특성상 공진단 역시 같은 혈액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회의 들어가서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고모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홍혜교는 공진단이 병원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네요. 공진단이 병원으로 오게 되고 RH O형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까봐 너무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진단이가 어떻게 우리하고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지?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공대숙 성격이 이상하다며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고 할까봐 홍혜교는 두려웠던 건데요. 홍혜교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줄은 전혀 짐작을 못했었는데요. 사실 홍혜교는 얼마 전 공진단과 진상구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었죠. 그리고 공진단이 진상구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입장입니다. 고모님, 필승이가 RH O형이라고 하니까 우선 필승이가 수혈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홍혜교가 잔머리를 굴렸네요. 부탁 좀 할게요. 공대숙은 기꺼이 수혈에 임하겠다는 고필승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했었네요. 그리고는 결국 고필승이 공진택에게 수혈을 해주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대숙 역시 공진택과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혈액을 누군가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에서 69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대숙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필승이 공진택 수혈을 해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진택의 위태로운 생명을 살리게 되겠네요. 공진택은 얼마 전 운동을 하다 팔을 다쳤었죠. 그 때문에 장수연이 옆에서 모든 걸 돕게 되고 겨우 깁스를 풀게 되고는 장수연을 차에 태워 스스로 운전을 했던 건데요. 더구나 지금 공진단이 맡고 있던 엔젤투자회사가 큰 손실을 내면서 회사에 손해가 생겼죠. 공진택은 공진단을 불러 어떻게 할 거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제까지 공진단이 APP 그룹으로 들어와
일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었지만 공진택이 그렇게까지 꾸짖었던 적은 없었죠. 공진단은 홍혜교가 모든 걸 중간에서 막아준다는 걸 알고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호텔로 불러 유흥을 즐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박도라를 만나게 되고 박도라에 빠져서는 오로지 박도라를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건데요. 요즘은 김지영이 고필승이랑 헤어지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자 주변의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저 김지영을 향해 모든 걸 다 바칠 태세로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입장이기만 했습니다.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박도라가 기억이 돌아왔고 예전에 별장에서 자신을 가둬놓고 어떻게 했었는지 모두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공진단과 완전히 결별할 줄 알았지만 박도라는 백미자와의 이별만 선택했네요. 자신이 박도라였던 시절의 일들이 너무도 괴로워 그냥 김지영으로 살겠다며 짐을 싸들고 백미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백미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박도라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니 너무도 황당해했네요. 박도라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는데요. 백미자야말로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박도라가 백미자가 어떤 인간지 대강 알면서도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사실이 너무도 황당했었는데 말이죠. 사실 박도라가 아직도 공진단을 만나주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호텔에 불러 대역배우까지 쓰면서 스폰 배우로 자신을 낙인 찍은 사람이 공진단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진단은 앞뒤 분간도 못하고 목걸이까지 박도라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공진단은 박도라만 옆에 있으면 자신에게 약혼녀가 있든 부인이 있든 아무도 상관이 없나 보네요. 결국은 뒤를 밟은 약혼녀 김태희가 공진단의 머리에 물세례를 날리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약과죠. 엔젤 투자 회사에 큰 손실을 내서 공진택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기 때문에 공진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보게 된 홍혜교는 다시 또 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공진택과 장수연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진단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공진단이 공씨 집안 핏줄이기만 했어도 형인 공진택에게 그냥 좀 혼났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보라고 했을 텐데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홍혜교는 공진단이 그 집안 핏줄이 아니라 진상구의 아들이다 보니 매사에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니었죠.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불안증이 생겼던 것 같네요. 더구나 장수연과 고필승의 뒤를 파헤쳐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인데요. 그래서 장수연이 혹시 자신이 그랬듯이 유전자검사 같은 걸 해서 모든 일이 까발려지면 어떻게 되나 두렵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혹시 공진택의 양자 등록이 되려나 공대숙 말을 믿고 오래 기다려보았지만 이젠 물 건너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건 건데요. 홍혜교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네요. 사실 홍혜교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 여자가 그루프 계좌 되는 게 뭐 어떠냐는 장수연 때문에 홍혜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공마리를 차로 치었었죠. 하지만 쥐도새로 모르게 그 일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혜교는 용기를 내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죠. 왜냐면 진상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상구는 자신이 공진단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는 자꾸만 공진단을 만나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홍혜교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에 진상구가 함께 도모하게 된다면 이제 진상구의 입도 막게 되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홍혜교가 멍청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여우꼬리가 100개쯤 들어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공진택의 아버지 공 회장의 여자가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남의 화장대를 뒤져 고필승 아기 때 사진을 찾아내선
결국 장수연과 고필승의 모자 관계를 밝힌 사람도 바로 홍혜교입니다. 결국 공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자신의 아들 공진단이 모든 걸 다 가지게 하려는 게 홍혜교의 큰 꿈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홍혜교의 잔꾀가 결국은 고필승이 공진택의 친아들이라는 걸 밝혀주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공대숙은 RH 오형인 고필승이 위기에 빠진 공진택에게 수혈을 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장수연에게 공진택과 고필승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홍혜교의 계략은 고필승과 공진택 부자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이 만들어주고 말았네요. 그리고 결국 진상군은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지리궁상 홍혜교 가족은 그렇게 셋이 똘똘 뭉쳐 이 집안을 떠나게 되겠네요. 공진택은 고필승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자신의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것보다 고필승이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소식이 되겠네요. 공진택은 수술 후 건강을 회복시켜야 해서 바로 후계자를 고필승으로 발표하고 APP그룹의 부회장으로 고필승을 임명하는데요. 이제 박도라의 기억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두 사람 결혼식을 올리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네요. 두 사람의 사랑이 빨리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